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혹시 이 시간에 직접 보실 국민 여러분들께 또 많은 국회의원님들께 꼭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가정 위탁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경제부총리께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변들도 좀 여쭐 텐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걸 보시겠습니다. 민준이는 두 부모님이 있습니다. 소리가 사랑으로 안 나오니까 키워주신 자막으로 좀 친부모님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으로 키워주신 위탁 부모님입니다. 친부모님의 질병, 사망 등의 사정으로 아이가 홀로 남겨져야 할 때 위탁 부모님의 따뜻한 가정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의 위탁 부모가 되어주세요. 아동권리보장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네, 저러한 게 바로 이제 가정위탁 제도라는 건데요.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알고 계실까, 들어는 보셨을까 하는 게 사실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가정위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면 단기가 있고 중장기가 있습니다.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 일시보호는 이제 3개월 정도 되는 것이고요. 중장기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종결시까지 꽤나 몇 년에 걸치는 중장기 보호 아동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보호 같은 경우는 즉각 분리된 학대 피해 아동들이 주로 이 위기아동 섹션으로 들어가고요. 중장기 보호는 뭐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비롯해서 뭐 수많은 이제 아이들이 이 중장기 섹션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도 보면 아동들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정 위탁,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77%고요. 영국은 74%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위탁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이번에 뿐만 아니라 이번 보건복지를 하면서 이 제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25%라는 이렇게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에 대한 분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좀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 앞에 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보호 사업이 2003년에 시작이 됐는데 23.5% 정도의 아동들이 이제 가정위탁으로 보호가 됐었습니다. 근데 19년인 지금 뭐 대략 19년째 이제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24.8%로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은 걸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가 참 궁금하죠. 저의 이제 분석 결과로는 이게 국고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권고하기로는 월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그 가정위탁에 그 아동에게 지원이 되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19년째 똑같습니다. 물가 상승 정도만큼은 이게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고요. 결국은 위탁 부모들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이 국고로 왜 이게 전환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별로 이렇게 다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18만 원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여력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부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위탁 보호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시도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10만 원, 20만 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액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큰 편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과연 저 정도의 지원금을 가지고 아동 한 명을 가정위탁이라는 그런 제도 안에서 잘 충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시설에서 양육되는 경우, 또 공동생활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그다음에 가정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한 명당 정부 지원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양육시설은 대략 아동 한 명당 160 정도이고 가정위탁은 60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가를 봤더니 시설비하고 인건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정위탁은 아동에 해당되는 생계비나 주거비 그 외의 것들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혜택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 장관님께 여쭐 텐데 아마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이 지방형 사업의 한계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많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국고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국고가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되면 매칭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좀 업무적으로 일정한 수준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 설치라든지 운영도 5대5 정도로 하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처음 시작에서부터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총리님, 19년째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는 다시금 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의원님 뭐 지금 가정위탁보호 사업 활성화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문제는 뭐 이게 자꾸만 국가하고 지자체하고의 업무 저것 때문에 그런데 뭐 그 아동 입장에서야 국가든 지자체든 보호해 주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안은 2005년도에 재원과 함께 지자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다. 지역 여건에 맞게 해서 지방으로 재원과 함께 이양된 사업입니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자체장이 지자체 여건에 맞게끔 저는 아까 이게 재원 문제냐 지자체 장애 의지 문제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이건 저는 재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2005년에 지방 이양 사업이 된 것이고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사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보여드렸지만은 현실에서는 지금 그게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 지자체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어쨌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 현장에서는 지자체만 쳐다보고 있고 지자체들은 나 몰라라 하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현실에서의 그런 그 현실화를 좀 해달라. 19년 동안 이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달라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차별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도 계십니까? 네. 네. 육아휴직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동등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위탁가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가정은 짧은 기간 동안만 아이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에 평균적으로 가정위탁 기간을 봤더니 평균이 6년이고요. 성인이 돼서 그 가정위탁을 종료한 아동의 비율이 67.2%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많은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한 가정에서 그러한 케어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제를 하는 이유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손길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고하고 법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위탁가정은 여기에서 이제 빠져 있어서 제가 이제 법을 발의한 7월에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제가 이제 법 발의를 하면서 이제 추계를 해봤는데 22년, 23년 쭉 보니까 대략 그 필요한 예산이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억 4,300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한 3.5억 정도가 지출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저희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액수인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부총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봐주십사. 뭐 일단 법안 통과가 우선일 테지만 이 가정위탁을 하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이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그냥 부럽게 남의 그 그림의 떡처럼만 생각해 오셨지만 어디다가 얘기할 데도 없고 풀리지도 않고 속은 답답하고 이게 계속 지속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아동들은 일상에서 그리고 다른 아동들과 동일하게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친권자와 분리된 가정 위탁 아동의 경우에는 뭐 통장 개설, 핸드폰 그 만드는 것, 개통하는 것, 혹은 수술을 받아야 될 때 이럴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 가정의 아동들은 여기에서 그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재 민법상 미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후견인 지정을 하면 아동들이 그런 그 위탁 가정 부모에 의해서 친권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그 후견인 제도가 통과될 때까지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일단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고요. 하더라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그 기간 안에 아동이 수술을 해야 되는 응급한 상황이 됐을 때에는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요. 혹은 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 학교를 다녔다는 그 증명서를 그 다음 진학한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뛸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그냥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람의 선의에 의해서 이어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그 해결돼야 되는 시급한 과제인데 복지부에서도 현재 그 이 친권으로 인한 이 그 공백 상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후견인 제도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거죠? 네, 그 법정 대리인이 이제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해가지고 법률 구조 지원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두 가지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아동복지법에 지금 법정 대리권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 밖에 이렇게 좀 애매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명확하게 좀 소재 불명, 연락 두절 이렇게 해서 친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선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좀 구체화하고 지자체 역할을 좀 독려하려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공공 후견인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이 지자체의 그런 적극적으로 그 친권 주체가 아닌 그 다른 경우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장애인 쪽에서 노인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공 후견인 제도를 좀 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 후견인 제도도 결국은 법원의 그 여러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르게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민법상의 친권과의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 친권의 그 권한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이게 법이 국민들을 너무 뒤늦게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아동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참 어렵고 본인들의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들의 문제는 사건이 터질 때만 확 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됩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그 조금만 더 이제 전문적인 영역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이제 보육 시설들을 좀 몇 군데를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장애 아동들 그리고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해서 완전 이제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아동들을 주로 이 경계선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동들을 시설에서 혹은 그룹홈이나 이런 곳에서 받았을 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호소의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전문 가정 위탁이라는 겁니다. 가정 위탁은 가정 위탁인데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러한 특수한 케이스의 아동들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월 100만 원 이상의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 이양 사업입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이것도 현실은 다릅니다.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전문가정 위탁 대상 아동 577명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람이 7.5%에 불과하고요. 그마저도 10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결국은 또 위탁 가정 부모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가정위탁이라는 게 유엔에서 권고할 정도로 그리고 전 세계가 가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부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25%에서 머물고 있는가 19년째. 이 대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대로 인한 그 사망 사고들이 있어서 전국이 들썩들썩할 정도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그 학대당한 피해 아동들을 즉각 분리하는 게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분리된 아이들을 일시적으로라도 빠르게 이 가정위탁에서 받아주자 해서 생긴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그 200가구 그러니까 200개의 위탁 가정을 만드는 것을 현재 이제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복지부 장관님? 네, 지금 한 120가정 선정해서 18가정에서 25명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왜 이게 빨리 그것도 200가정밖에 안 되는데도 왜 이게 여지껏 안 된다고 보십니까? 네, 여기에 그 적절한 그 지원 예산이랄지 또 거기에 대한 또 이 아동 학대를 보호할 때 그 가정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대목은요. 제가 살펴보기에는 지원의 문제라. 왜냐하면 지원은요, 이 가정위탁과 관련된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만큼이라도 지방에서 100% 해준다면 19년 동안 동결이 됐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든 해볼 텐데 그마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부분은요, 6세 이하의 학대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사건도 컸고 시급하기 때문에 선정은 해놨지만 실제로는 아동들이 다 그 숫자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꼭 학대 피해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종류의 급한 그 상황을 초래하는 아동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턱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낮춰서 빨리 그 200가구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200가구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해보고 정말 그 성과도 좋고 아동들에게도 효과가 좋으면 더 늘리겠다는, 한마디로 이제 시범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거에 대한 그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문턱을 좀 낮춰서라도 빠르게 그 200가구를 그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끝으로 그 현재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 또한 너무나 부족하고 국민적 인식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실태조사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저는 이제 보건복지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공감하셔야 이게 왜 필요한지, 왜 그 예산 1억, 2억이 왜 중요한 건지를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공감하신다면 그 유엔에서도 권고하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이 가정위탁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50% 이상까지는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학대에 대한 그 어떤 그 처벌 조항을 높인다고 한들 예방이 되지 않으면 이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복지부와 더 많이 좀 논의해 주시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권문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북 영천 청도 출신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